신선선자. 석삼자 신선선자라고요. 삼선기인데, 자, 하여튼 작품을 보면서 볼게요. 그 170쪽을 좀 펴볼까요? 170쪽. 자, 조선 후기의 사회 측면을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군자연이란 말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용어예요. 군자연. 그렇죠. 아, 잘하시네. 역시 학습부장님이신데. 연자가 그러할 연자거든요. 그러할 연. 아, 잘 뽑았네. 그러게요. 군자는 아닌데 군자인 체하는다. 그러할 연자. 네, 그게 군자연이에요. 그러니까 도덕군자연은 뭐겠는지 아시겠죠? 도덕군자인 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춘풍이라는 인물과 나오죠. 홍도와 그다음에 유지련이라는 두 기생 사이에 사건을 중심으로 풍자한 세태 소설이다. 판소리 12마당 가운데 가짜 신선타랑이라는 작품과 결구해서 유사성이 논의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보시면 도덕 군자를 자처하던 이춘풍이 평양 제1의 모갑이라는 게 뭐냐면 기생들 있잖아요. 기생들. 뭐 기생들에게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게 또 재밌어지는 게 배비장전도 연결돼요. 배비장전이 이제 연결되는데 이 배비장이 난 여자는 돌같이 한다. 그런데 이제 기생의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이제 밑으로 하락하는 이야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이 배비장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발치설화라는 게 나와요. 여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럼 발치설화, 발치가 뭔지는 알죠? 치과 가서 이빨 뽑는 거잖아요. 발치를 모르시면 한국인 아니시죠? 이빨 뽑는 이야기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거 얼마나 웃기냐면 한 남자가 이제 기생에게 이제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남자들이 이제 좀 잘 나가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 돈이. 그래가지고 이제 기생한테 막 돈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돈을 다 바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줄 게 없으니까 이빨 뽑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어떤 징표를 이거 진짜 제가 지어낸 이야기야. 징표를 보내줘 여자가. 그러니까 이빨을 뽑아 생이빨 뽑아주는 거예요. 생이빨 뽑아줘. 나중에 남자가 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야기가요. 남자가 그 기생한테 가서 야 내가 너한테 준 생이빨 좀 줘. 다시 나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정부미 푸대 있잖아. 정부미 푸대 있잖아. 큰 푸대. 이걸 여기 가지고 여기에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이빨이. 이해가요? 수천 개가 있다고. 아, 이거 진짜로. 자 여기서 찾아가려면 찾아가봐. 이게 발치설화예요. 이야기 재밌지 않아요? 네. 이게 발치설화라니까. 이게 조선 시대 때. 네, 뭐 그 당시에 어떤 세태를 풍자한 이야기죠. 이제 그런 건 여러분 3학년 가면 또 배워요. 지금 1학년이라서 제가 깊은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이춘풍전에 나오는 이춘풍이 나오는 거예요. 명문가에 이춘풍이 벼슬길에 나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만 하면 남녀 사이 성생활을 추하게 여겨요. 도덕군자예요. 근데 홍제원에서 무관들에게 비방을 당하죠. 춘풍을 보는 홍도와 이게 기생 이름이죠. 유지련은 두 기생은 남장을 해. 춘풍을 찾아가 사제의 관계를 맺는다. 두 기생은 춘풍과 함께 강산을 유람하던 중 가짜 선녀 행세를 하여 춘풍의 절개를 자 이걸 이제 절개를 깨뜨린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회절이라고 해요. 회절. 절개를 훼손한다. 되게 많이 쓴 용어입니다. 책에는 안 나오는데 회절이란 말 꼭 알았어요. 회절. 절개를 훼손한다. 자초지종을 들은 춘풍은 두 기생과 더불어 날마다 즐겁게 놀고 춘풍은 평양에 교방을 설립해서 두 기생의 모갑, 그러니까 모갑이란 건 이제 기생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일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기둥서방 같은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사람 모갑이라고 그래요. 모갑이. 두 기생은 수석이 되어 24교방을 거느린다. 세 사람은 평양 대성산에 초당을 짓고 초가집을 쟀단 소리죠. 세상의 영역을 부은 뜬 구름이에요. 뜬 구름. 행복하게 여성을 살아가니 지상의 삼선. 이제 삼선이 뭔지 좀 감이 오죠? 세 명의 신선이야.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것은,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신선 선자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신선은 보통 남자를 신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자는 선녀라고 하죠? 선녀와 신선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선.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세 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지상 3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춘풍하고 홍도하고 유지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3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수록된 부분은 두 기생이 가짜 선녀 행세를 해. 그래서 춘풍의 절개를 무너뜨리는 장면이다. 이제 삼성기가 뭔지,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그래요. 좀 베이스가 없이 공부하면 모른다니까. 베이스를 좀 깔고 들어가면, 아, 그래서 삼성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172쪽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 세태 소설도 쭉 나오는데, 오늘 세태 소설까지는 충분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화 소설 민홍전을 해서 한 번 정도, 한 번, 두 번 정도만 더 하면 이제 끝내고 제가 그 다음에 국어학개론으로 들어갈게요. 국어학개. 뭐 빨리빨리 하여튼 해서. 자, 보시죠. 자, 하루는 대성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사면 관망 어쩌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앞에 시작되는 걸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배경이라고 해요. 배경. 맞죠? 배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세팅이라고, 세팅한다면 들어봤죠? 네, 세팅을, 물론 이제 백그라운드도 배경이지만, 이 세팅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배경이라고. 그 백그라운드는, 아, 이 사람 배경이 좋냐. 이해가시죠? 흙수저냐, 금수저냐, 이런 뜻이에요. 백그라운드. 네, 달라요. 세팅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런데, 돌로 쌓고 우위를 이었을 때 극히 정쇠라는 말은 뭐냐면 맑고 깨끗하고, 정쇠란 말은 좀 말이 어려워요. 밝고 깨끗하고 인적이 없거늘 양생더러 물으니 양생이 주저하다가 대답하며 말하기를 일이 허탄해서 항송하다 하면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진평왕 뭐 석대를 쌓고 집을 짓고 하다가 그 다음에 신선을 만나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오죠. 좀 내려가면, 그러니까 신선 고사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신선을 만나봤다. 그래서 퉁소를 배웠다. 그래서 불면 백운이 흰 구름이죠. 흰 구름이 비양. 이 비양이란 건 날비자에 떨칠 양자예요. 비양할 때 양자가 떨칠 양자라고요. 그래서 공중에 학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이 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학이 어떤 존재로 등장을 하냐면,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학은요, 학이 뭘로 등장할 것 같아요? 이상향으로 가게 하는 매개체. 그걸 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을 타고 막 구만리 장천에 올라간다.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해리포터나 이런 것도 막 학, 이런 뭐 그런 거와 관련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상향으로 가게 하는 매체예요, 자주간. 그래서 학의 소리가 들려요. 그 위에 뭐 그 경명한 때 선녀가 내려 옥소를 불고 막 나오죠. 기린과 울밀대로 왕래했다. 뭐 이야기 나와요. 그러다가 이공이 청파의 침음 반영. 침음이라는 게 뭐냐면 좀 말이 어려운데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찾으셨죠? 지금 172쪽 보고 있어요. 마지막 단락. 침음, 깊이 생각해서 반향은 뭐냐면 반응해서, 뭔가에 반응해서, 반응해서 옛부터 신선이란 말이 있기로 사기는 사마천의 사기 아시죠? 예, 전했고, 조선에도 강원도 고성에 가면 삼일포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고성에 옛날에 고성이 북한 땅인 거 아시죠? 네, 거기 네. 북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삼일포. 이 삼일포가 새 신선이 놀았던 곳이에요. 3일포가. 3일 동안 놀았던 곳이.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를 어려운 이런, 그러니까 좀 잘난 체를 해요. 여러분 이제 이런 소설을 보면, 이런 세태 소설 보면 좀 말들이 어렵죠, 막. 괜히 쉬운 말 쓰면 되는데, 뭐 괜히 어려운 말 막 써요. 자, 173쪽. 그래서 3일을 놀다 가서 3일포다. 이런 말 나오죠. 173쪽 보세요. 3일을 놀다 가서 지금까지 3일포란 이름을 전했고, 최고운. 여러분, 최고운 할 때 고운이 누구냐? 최치원 선생인데, 최치원 하면 원래 고운보다 여러분 뭘로 많이 한다고 써요? 부산에 가면 무슨 데가 있어? 부산에 가면. 이 해운대가 이 최치원의 호예요. 해운대라는 게 최치원이 머물다가 간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운대거든요. 최치원의 호는 해운이기도 하고 고운이기도 해요.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외로운 구름 또는 바다 구름. 말 멋있죠. 그래서 가야산에 들어가서 화식을 먹지 않고 있다가
뭐 선선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채치원은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육두품,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국사 시간에.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그러니까 육두품이라는 건 요즘 말로 하자면, 요즘 말로 해보면 공무원이 이제 우리가 9급부터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좀 잘하면 5, 그러니까 7급, 뭐 5급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4급까지 올라가나? 근데 이 육두품은 뭐냐면 공무원을 아무리 얘가 열심히 해도 한 7급 정도밖에 안 돼. 예를 들자면 7급 공무원에서 끝나버려요. 네, 더 이상 안 올라가. 뭔 말인지 이해가요? 예, 이거 뭐 7급이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5급까지 올라가는. 아니 여기는 5급 정도까지는 안 돼. 이 6급, 6등품은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이제 당연히 9급에서 5급까지 올라갈 수 있지. 이 6등품을 말씀드리고 6등품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7급에서 땡이라고. 그러니까 일할 마음이 생겨 안 생겨? 능력은 되는데 안 생기죠. 그래서 채치원이 가야산에 가서 책을 읽다가 죽었다. 이런 전설이에요. 가야산이라고 들어봤죠? 네. 가야의 가야산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식을 먹지 않고 뭐 신선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썰을 푸는 거예요. 지금 신선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거기 173쪽에 밑에서 한 7째 줄부터 볼게요. 하물며 찾았어요? 네. 거기서부터 좀 볼게요. 천상 군자의 자질로 도하기 고명하신 선생은 아무리 연하게 계시나 천만인 중에 머리로 다니시는 모양이니 지상의 신선이다. 또 신선이 별것 아니다. 인간 세상에 처해도 물욕을 모르고 잡념이 없다가 도덕 성립한, 도덕 성립이라는 게 도성 덕립이라는 게 뭐냐면 도를 이루고 도성, 그 다음에 덕립이잖아요. 덕을 세운다. 그걸 도성, 뭐 한자 어렵지 않죠? 도성 덕립, 도를 이루고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이라는 게 한자로 보면 사람이 어디 가면 신선이에요? 산에 가면 신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요일마다 이게 해요. 네. 그래서 이 남자들인데 많이 좋아하지. 저는 아직 안 본 게 없어. 나는 자연이다. 내가 가서 막 그런 거 못하니까 간접적인 그렇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산에 가면 다 신선인 거예요. 신선이 별게 아니라 맞죠? 그래서 이제 신선이 별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지경의 진세를 하지까 이 진세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티끌 진자거든요. 진자가 티끌 진자라고. 속세. 그러니까 이 진세라는 건 속세를 말하는 거. 속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속세를 홍진이라고 해요. 홍진. 붉은 번지. 여러분 정극인의 상충곡에 보면요. 홍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한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어. 상충곡에 보면 이 속세에 사는 사람들아 나의 삶이 어떤가? 내가 옛날 사람의 풍류를 미칠 것인가? 못 미칠 것인가? 이거 여러분 옛날 그 작품들 보면 정말 탄성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세에 있어. 이 사람이 정극인이 어디로 가냐면요. 정읍에 가면 신태인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죠. 신태인이라는 곳에 가요. 그곳에 있는 이제 마을로 가. 한 70살이 넘어가지고 할 거 다 하고 70살 넘어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왔는데 내가 있는 곳은 어디야 신선세계라고. 속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나는 속세에서 그냥 자연에서 뭐 있는데 내가 있는 건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선세계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 지상 신선이죠. 그래서 산 중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산에 들어가면 신선이 된다고 이제 아시겠죠? 산에 들어간다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산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오는 글들이 좀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막 모든 걸 하나하나 막 목표를 찾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을 여러분 타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다 막 글자 하나하나를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뭐 계속해서 뭐 좀 어려운 말들이 특히 이제 이 세태소설 부분이 좀 말들이 어려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175쪽을 볼게요. 175쪽. 175쪽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한 네 번째 줄부터 좀 볼게요. 인성, 사람의 목소리가 고요하고 그 소리가 가까운 듯 하거늘 자연 동심이 돼. 동심은 어린아이 마음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 움직일 동자라고 써졌죠. 네.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 어린아이 동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동심한테 동자는. 이 동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움직여서 소리를 찾아 높은 데 올라가니 분명하다. 혼자 이르되 당시에 보았더니 오늘날 내 귀에 들린다. 노적 오연명이요. 이렇게 났죠. 추풍 개화발. 뭐 이렇게 막 어려운 말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슬로자거든요. 이슬로자. 로자가. 이 적자는 이제 쌓일 적자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오동나무 오자. 잎, 오동나무 잎이죠. 그러니까 이슬이 쌓여가지고 거기에서 우는 소리를 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잘난 체를 되게 많이 해요. 양반들이 막 되게 잘난 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써놓은 겁니다. 추풍 개화발. 그러니까 가을 바람에 개수나무 꽃이 막 핀다는 거예요. 개화. 뭐 이런 식으로 써놓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글들을 막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그러다가 뭐 소리가 나오고 신선 어딨냐라고 하다가 퉁소 소리가 완연하대. 여기 밑에 나오죠. 그러니까 퉁소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선의 경지에서 부르는 소리. 거기다 네모쳐놓고 써놓으세요. 퉁소 소리만 완연하대. 찾으셨어요? 네. 신선의 경지에서 부르는 소리라고 써놓으세요. 그런 게 완연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가 뚝뚝 나오고요. 이 부분이 이 책에 특히 이제 이 세태 소설이 좀 말들이 되게 어려워요. 말들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그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썼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거기 176쪽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두 번째 줄부터 보면 뭐 그 소리 요량에서 심리에 들리거늘 신기하여 붙들어두니 그 동자가 화식을 먹지 아니하고. 밑줄 적으세요. 여러분 화식이랑은 불화자에다 먹을 식자죠. 여러분 고기나 이런 거 다 불에다 먹지 생식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식을 먹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 써보세요. 인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신선이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냐, 대추하고 송엽, 소나무 잎만 먹어. 밤마다 월하의 분이, 달 밑에 분이 뭐 이렇게 나오죠. 지기상합하여. 둘 중 한 고로 동자와 지기상합하. 지기상합하여라는 건 뭐냐면 뜻을 합쳐서 같이 있다가 뭐 글귀를 써놨다는 걸 또 설명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신선의 이야기들을 막 엄청나게 써. 그러니까 이 세태 소설을 보면 엄청나게 나 이만큼 배웠고 나 이만큼 똑똑하고 이런 걸 되게 잘난 체 하는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써놔요. 뭐 이해가시죠? 그렇게 쓰다가 넘어가 보세요. 178.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좀 쉽게 말해서 메인하고 스키다시가 있잖아요. 일식집에 가면 여러분 메인 먹으러 가요? 스키다시 먹으러 가요? 회 먹으러 가? 회 먹으러 가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뭡니까 저기 튀김 먹고 뭐지? 뭐 이런 거 먹는 거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 똑같다니까. 이 지금 여기 앞에 지금 나오는 건 다 썰이에요, 썰. 지금 172쪽부터 보세요. 어디까지냐면 178쪽 있죠. 여기까지 다 지금 썰 푸는 이야기예요. 썰 푸는 이야기.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솔직히 안 나와도 뭐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다니까. 그냥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178쪽부터 이제 볼게요. 178쪽. 거기 20R부터 좀 볼게요. 20R. 거기서부터 볼게요. 자, 벽도낭낭은 니시며 허황된 말씀은 내 본디 믿지 아니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설정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이 설정된 상황에서 뭐냐, 군자연. 아까 군자인 척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군자인 척하다는 것은 같은 말은 뭐냐, 여색 초연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색자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 색자가 어떤 색자냐면요, 저도 이제 한문학과에서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여인이 이게 목고름을 그런 매는 모습이래요. 한문학 대가한테 배운 거니까 맞을 거예요. 여인이 이렇게 옷고름 매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형성한 글자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색은 빛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이란 뜻. 색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냐면 유의 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들어봤죠? 네. 유의 세계가 곧 무의 세계요. 무의 세계가 곧 유의 세계다. 불가에서 참 스님들이 이거 공부하다가 이제 평생 다 공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래서 말이 미처 끝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낭군이 연하게 운겁을 지내시고도 구상한 마음은 면치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공이 보니까 방 안에 구슬을 겹겹이 향내 진동한 가운데 일개 부인이 섰으되, 자, 그러니까 자기는 여성에게 여인에게 초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난 여인이 막 들어오면 보통 남자들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없는 인물이요, 몸에 오운이 어리요. 그러니까 오운은 5개의 구름이요, 맞죠? 5개의 구름이 어리어서 바로 볼 수 없거늘 마음에 희한하나 천성이 정대한 고로 돌아서며 남녀가 유별하다. 남녀 유별 들어보셨죠?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남녀 칠세 부동석. 요즘은 뭐 남녀 칠세 자동석이잖아. 어찌 그리 무례하뇨?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은 여인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이제 꼬집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179쪽에 한 5줄도 볼게요. 나와 손을 이끌고 들어가거늘 이공이 개이역에 들어가니 낭낭이 다시 사배하거늘 이공이 답하며 말하기를 이슥한 밤 무지에 알지 못한다는 거죠. 생면 남녀 언어 상통이 불가하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언어를 서로 이제 통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거. 이슥한 밤에, 그렇죠? 예절없이 핍박하여 끌어들임도 괴이하다. 이런 식으로 막 써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쓰다가 낭낭이 말하기를 진세에 적강하시와 28년 동안. 그러니까 이 진세에 적강이라는 말이 뭔 소리냐면, 진세라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 뭐라고 그랬어요? 속세라고 그랬죠? 속세, 홍진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적강이 뭐냐? 적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걸 알아야 돼. 이 적자는요, 적자는 신선적자 또는 선녀적자 써보세요. 신선적자, 선녀적자. 그러니까 적강은 뭐냐? 여러분 국문학 공부하면 맨날 나오는 게 적강이에요. 뭐냐? 신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적강 문학이란 말 되게 많이 나온다, 국문학 공부하면. 그러니까 유배를 온 사람들이 난 유배 온 게 아니라는 거야. 난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는데 글자를 한자 잘 못 읽어가지고 님이라는 글자에 뭐 저만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잖아요. 그렇죠. 글자 한자를 잘 못 읽어가지고 어디 왔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으로 유배 왔다는 거예요. 인간 내려왔다. 이게 유배인 거죠. 그래서 이 적강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8세 동안의 전세일은 아주 잊어버렸다. 28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첩의 이름이 뭐고 막 써놨죠. 서왕모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놨죠. 하여튼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여성에 대해서 이제 신선 같은 여자라고, 가짜 아까 신선 타령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거.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춘풍전 나중에 여러분 3학년 가시면 배우실 거예요. 3학년 가시면 배우시겠지만, 이제 그 이춘풍에 가면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냥 곧바로 이춘풍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남자들 돈 많이 벌면 어디로 가요? 기생집. 네, 기생집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돈을 다 쓰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거든요. 이춘풍전이 그거. 거기서 이제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이춘풍의 이제 부인이 남자 행상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 기생을 막 꾸짖는 이야기잖아요. 대충 이야기는 아시죠? 이춘풍전이. 그러니까 그 이춘풍전은 그 앞에 있는 건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 그 이전의 인연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전에 이러이러한 인연으로 우리가 만났다. 이춘풍전. 뭐만 이해가시죠? 여기서는 가짜 신선 타령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춘풍의 일화를 막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춘풍이 이렇게 온 거는 어떤 선계와 관련돼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세태소설 부분은 말들이 읽어봐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을 막 하나하나 막 다 읽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 내용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삼선지라는 게 있으면
그 좀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보셔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는 읽어도 말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결연을 맺는. 여러분 결연이란 말 들어보셨죠? 결연이. 맺을 결자에 2년 연자. 이렇게 쓰거든요. 결연. 이 정도 한자 쓸 줄 알죠? 결연. 남녀 이야기 나올 땐 결연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인연을 맺는다. 결연. 결연을 했어. 그러면 결연을 했다는 거는 이춘풍이 뭐 했다는 거야? 아까도 해절 기억나요? 해절 기억나요? 절개를 훼손한다고 했잖아요. 이춘풍의 해절이에요. 이춘풍의 해절. 결연을 해서. 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뭐 이게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뭐 견우직녀 여기 보세요. 183쪽에 이제 여기만 읽어보고 뒤에 있는 설명 좀 할게요. 견우직녀의 일을 문장에 꾸민 말로 알았더니 나오죠? 견우직녀 거기 183쪽의 첫째 줄에 견우와 직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선녀와 인연을 맺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견우나 직녀가 다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건 아시죠? 예. 배를 짜는 여인이고 뭐 견우직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거는 선녀와 인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선녀와 인연을 맺은 것은. 그래서 견우의 직녀 일을 문장에 꾸민 줄로 알았더니 참말 부부 지리가 있는가. 부부가 있을 지경이면 어찌 생산인들 없으리요. 절정하여 물을 곳이 없으니 평생 의심이 더 큰 일이 없으리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인간 세상이 아니죠. 견우와 직녀니까 선계의 신선계 선계 한자 쓸게요. 부부의 정. 그러니까 이것도 한자 쓸게요. 부부. 남편 부자 아내. 선계의 부부 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신선세계의 부부의 정을 이야기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막 써놨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쭉 내려가서 그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보세요. 이 모양으로 수작하되. 수작은 아까 얘기했죠. 술잔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지만 남녀간에 대화한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어찌 의심이야 있으리요. 남녀가 모양이 다르고 주야가 다를 뿐더러 군자는 기기 이기방. 가기 이기방. 가는 가이 가짜고요. 이 기라고 하는 건 속일 기자예요. 속일 기. 사기할 때 이 기자 쓰는 거. 속일 기. 이 뭐뭐로써. 기는 그 기자고요. 방은 방식 방자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가기 이기방. 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가기 이기방. 가는 가이죠. 가이. 이는 뒤에는 있잖아. 써 있자죠. 자요. 가기 이기방이잖아요. 보세요. 가가 버렸어. 가히 맞죠? 이는 뭐뭐로써. 기는 그 방식. 그러니까 가히 그 방식으로서. 기는 뭐예요? 속인다라고 그랬죠? 가히 그 방식으로 속일 수 있다. 이걸 가기 이기방이라고 그래요. 가히 그 방식으로 속일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가히 이가 뭐뭐로써라니까 뭐뭐로써 그 방식으로써 속인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그 어찌 의심이 그 지경에 이르며 평일에 홍유양생을 실실군자로 믿었으니 이로나 의심하리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갑이라는 거, 모갑이 기생을 보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갑이라는 말도 이제 특히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많이 나와요. 고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삼성기는 여러분이 말들이 되게 어려워요. 말들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글자를 막 한자를 막 찾아서 본다기보다는 그 의미의 맥락들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하시고 거기 이제 100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세요.
184쪽 있죠. 거기서 187쪽이 이제 조선 후기의 세태를 그린 삼성기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여기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작품에서 한량패가 이춘풍을 모욕하는 행위는 신분제도가 엄격한 상황에서 설정되기 어렵다. 맞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량이 이춘풍을 모욕을 해. 신분제도에서는 반상의 구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제도가 막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신분질서 흔들리는 거를. 국사시간 배우셨을 텐데. 이걸 신분 질서의 동요라고. 동요라는 게 아이들 부르는 노래 동요 말고 흔들린다는 뜻이 있어요. 맞죠? 신분 질서의 동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춘풍은 몰락한 양반의 후예도 명문대 서자도 아니고 명문대가의 장남으로 설정된 이춘풍에 대해서는 한량패의 공격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 후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기생 홍도하와 유지련이 신분의 이춘풍을 모가비로 삼아. 아까 모가비 기억나시죠? 기생을 보호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말하면 기둥서방 뭐 이렇게 해도 이야기해요. 모가비가. 좀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교방을 열어서 입사교방을 거냈다고 하는 설정도 높은 것과 낮은 것의 결합이다. 뭐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그 밑에는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84쪽의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재화라는 건 재물의 재물, 돈이에요, 돈. 재화 쉽게 말하면. 획득과 풍요로운 삶은 목적일 수 있으나 새 주인공들은 그런 범주를 벗어나 인간 세상에서 신선으로서의 삶을 구현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 써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한량들이 이춘풍을 모욕하는 장면에서 내던지는 말은 도덕 군자연하면서, 이제 좀 아시겠죠? 군자인체하면서 실생활과 유리되는 떨어진이라고 써놨어요. 떨어진. 185쪽 두 번째 줄 보고 있어요. 유리되니 뭐라고? 떨어진 삶을 사는 양반, 특히 문반. 문반과 무반이 합쳐서 양반인 거 아시죠? 양반, 문반 계층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작가는 한량의 입을 통해서 이춘풍을 비판하고 이어 두 기생에 의해 일종의 회절. 자, 이제 회절 한자 나왔어요. 이 회자가 훼손할 회자고요. 절자가 절개 절자예요. 여러분 이 회절을 한자로 써도 되지만 못 써도 이게 글자 보시고 이게 회절이구나 알면 돼요. 뭐 시험에 뭐 회절 한자로 써라 이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기생의 모가비로 급변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배비장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배비장전 세 번째 줄에 그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비장전은 제주도 있죠, 제주도. 제주도에 가면 이제 거기 애랑이라는 이제 기생이 나오고요. 방선문 계곡이라는 게 있어요. 한자 방선 그러니까 신선이 이제 방문하는 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방선문이라는 게.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정비장이 있고, 비장은 뭐라고 설명할까? 주민 정도밖에 안 돼요. 벼슬이. 그러니까 약간 회계를 담당하는 뭐랄까요? 시장의 비서 이 정도. 그 비장이 나왔는데 이 정비장하고 뭐가 나와요? 배비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비장이 처음에 갈 때는 막 기생하고 이제 막 헤어지면서 막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주도로 내려가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겠다 했는데 누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애랑이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배비장을.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군자인 척한다. 여러분 그 배비장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군자인이란 말 되게 많이 나와요. 군자인 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이 작품에서,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가 이제 정말 영향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 작품에서 이춘풍의 이 기생의 모가비 여러분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전락하는 풍자에도 불구하고 여색을 탐닉한 증거를 매개로 이춘풍을, 자, 희화화 동그라미 쳐볼까? 희화화란 말이 여러분 뭐예요? 희화화. 네? 희극적인데 웃기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웃기게 표현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희화화란 말 나오면 웃기게 표현하는 확인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이 특이하고요. 배비장전 이춘풍 같은 작품에서는 여색의 탐색에
탐닉의 증거를 제시하며 주인공을 희화화해, 격렬하게 희화해. 풍자하는 양상과 다르다. 남자 주인공의 해절행위로 인한 풍자가 완결되지 못했다. 저 남자 주인공의 절개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이춘풍과 기생의 교방의 세력을 확대하고 이름을 알릴 때 평양감사의 방탕한 자재의 모함을 받아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어 고초를 겪는다. 고난을 겪어요. 이후 평양감사 교체되고 홍판서가 감사를 부임하고 그의 생일연, 이 연자는 잔치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잔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멀리서 옥소, 옥으로 된 그러니까 피리 소리죠. 들리자 기생이 이춘풍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며 맞이하죠. 이를 본 신인 감사가 크게 노해서 이춘풍을 하옥시켰다가 반월도로 유배를 시켜. 그 후 감사가 이춘풍의 고매한 인품을 알고 석방시킨다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3학년 때 가시면 이춘풍전을 배우시겠지만 그때하고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조금만 이따가 제가 할게. 이게 또